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를 중심으로 활도 강산팀 맞죠? 활도 강산팀에서 정말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티어 한인마스터 양금희입니다. 음,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환영하고요. 여기 옆에 문구처럼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하이리빙을 전하세요. 네. 저는 하이리빙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저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신 분은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니신 임페리얼 이명희의 윤석풍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하이리빙의 소중한 기회를 전해받았습니다. 하이리빙을 전해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마음이만 네.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정말 심했어요. 의사도 포기할 만큼의 아토피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 의사들이 권하는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거는 아예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토피의 정도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번 와보시라고 네, 그 두꺼운 책자 전공서를 이렇게 펼쳐 보이시면서 여기에서 정말 심한 케이스보다 더 심하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저의 아이가 하이리빙의 이 바디 클린저 운명처럼 만났죠. 이 바디 클린저 비교 실험을 제가 딱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물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이리빙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이리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 제가 바로 가격을 아, 네. 마이크를 놓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가격이 16,900원. 600ml에 16,900원. 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런 가격에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저희 스폰서님께서 유통 구조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많은 분들의 강의 녹음 파일과 책들을 전해받으면서 이제 좀 파이리빙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또 정말 그 눈에 기억에 남는 책이 바로 이 사사분면 많이 보셨죠. 파이리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 사사분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왼쪽에 직장인과 전문가, 자영업 이게 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사업을 하시는 투자가들, 사업가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동 수입에 계신 분들이 5%의 돈을 받고서 95%가 나눠 받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95%의 돈을 5%가 나눠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부자아빠 CBT를 이제 열심히 봤죠.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내가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일까? 내가 일을 멈췄는데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봤을 때, 일을 멈추면 병원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퀘스천 마크, 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입이 6개월 안에 멈춘다면 당신은 이나 X사 분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딱 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괜찮지. 그럼 나도 이쪽으로 갈 수는 없을까? 예,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분면을 이동해야 된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옮겨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저희 남편이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문을 열고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치료를 하죠.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물통 크기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물통 크기가 커서 저희가 뭐 여유롭게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됐을 때 환자가 찾아올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저라도 좀 이렇게 유능해 보이고 젊은 분한테 치료를 받고 싶지, 나이 든 뭔가 좀 손 떨고 있는 그 나이 드신 의사분한테 가서 치료받고 싶진 않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유효하구나. 남편이 병원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는 거에 대한 그 현실적으로 딱 와닿는데,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수입을 잘 벌고 있을 때, 두 번째 인생을, 첫 번째 인생은 남편이 정말 여유로운 삶을 나에게 주었다면, 두 번째 삶은 내가 남편한테 보답을 해야겠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하이리그를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도 이게 정말 전문적인 일이고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됐거든요. 예. 양동이를 매번 나를 수 없고 그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을 때 젊을 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평균 여성의 수명이 90세를 넘었어요. 올해 발표한 게. 예, 남성의 경우 86세를 넘었고요. 이렇게 그 부모한테 의존해서 예전에는 25년 정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한 3, 40년 정도 하고 예, 노후 생활까지 했어요. 40년 벌어서 노후 25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의존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활동 20년 하나 많아요.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한 49.1세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 나이인데 이렇게 대학 한참 들어가고 돈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일을 그만둬야 된다? 너무도 막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또 50년 산다. 정말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20년 벌어서 노후 50년 이상을 산다? 네.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생활을 하면서 노후 생활까지 은퇴 후에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죠. 퇴직금 다 몰아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자영업을 오픈합니다. 그래, 브랜드, 알려진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영업을 오픈할 때 이런 프랜차이즈도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여기 롯데리아가 최소 40평부터 시작하거든요.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최소 조건이 초기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도 하이리빙 시작했잖아요. 하이리빙 오픈했잖아요. 근데 가맹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교육비 제가 시간 투자하면 돼요. 예, 시간 투자해서 교육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이리빙에서 받는 교육들은 정말 질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하이리빙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다 부담해서 유지비까지 직원분들까지도 예. 그래서 많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생활비를 동네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가던 습관을 하이리빙몰에서 바꿔 써보는 그 정도의 노력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롯데리아를 오픈했어요. 근데 월 평균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건 뭐 평균적인 건데 한 6천만 원 정도. 와, 그럼 정말 굉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가는, 사장님이 갖고 가는 순마진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돈이 있어서 오픈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퇴직금에다가 대출까지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억만 잡아도 한 달에 한 120 정도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 예, 원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자영업이다. 근데 지금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진짜 걸어 다니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예, 폐업자 수 지금 올해 100만 명에 가까워졌거든요. 너무 암울하죠. 이렇게 자영업의 탈출구는 없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과 자영업의 수입이 일을 그만두면 그 순간 없어지는 노동 수입이라는 거. 저희 남편도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병원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어지는 이 노동 수입, 그러니까 임시 수입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직장은 그 이전에 그만둬야 된다. 네. 이 시기에도 당신은 지속적인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디지털 빌딩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디지털 빌딩이 뭐지? 내가 부동산, 빌딩 하면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터넷 자산 공간에서 임대 수입처럼 자산 소득, 연금성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새로운 수입원이 이런 일이면 어떨까요?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나오는 일,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저 만약에 하이리빙 괜찮은 거 같네 라고 했는데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돈 투자하면 뭔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피해갔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부담 없죠. 그리고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예, 제가 하이리빙 하면서 정말 좋은 게 앞에서 제 소개를 해주실 때 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이리빙에서 저 정말 많이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저희 가족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업이 그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은 미래에 예, 그런 일이면 너무 괜찮죠. 또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이드 잡으로 부담 없이 돈 투자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일인지,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내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일. 사실 저희 남편 투자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 아들 3명 중에 그 아빠 직업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가게만 딱 자영업 그 병원만 딱 물려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면허가 필요한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세금도 많이 내고 지금 요즘에 세금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내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상속시킬 수 있는 그게 상속세 없이. 참,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탁 틀었을 때 네,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행을 가고 병원문을 닫고 네,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때 수입이 이렇게 콸콸콸 수돗물처럼 나올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리빙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 모두는 매일 그리고 평생 소비자입니다. 매일 평생 사용하는 이 생필품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무슨 그 세제 하나, 샴푸 하나 그거 갖고 되겠어?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어차피 눈 뜨면 쓰는, 잠잘 때까지 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평생 사용하는 이런 생필품들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여기 4인 가족 기준에 월 50만 원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제 하나 갖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근데요, 고가 제품,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고가 제품을 이렇게 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통시킨다라고 하면, 뭐 토탈,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걸 좀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000만 원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10년에 한 번 교체하는 그런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가지만 10년을 주기로 비교해 봤을 때 6배 정도의 효과가 생필품이 더, 그러니까 이게 매일 평생 쓰는 그 생필품이라는 점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사용해 보면서 그 경험을 주변에 같이 함께 나누면서 자산소득을 만들어 가는 일이 뭐다? 바로 하이리빙이다. 그러면 혹시 그거 물건 파는 일 아니야? 저도 혹시 그런 거였으면 제가 했을까요? 저 판매 못 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바디 클린저 가격이 16,900원.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막 자랑을 했을 때 이게 판매였다면 16,900원 그대로 받는 건데 그냥 그대로 주고 그 친구도 하이리빙몰에서 사는 건데 판매가 아니라 최소 판매라고 하려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돈 붙이고 팔아야 마진을 챙기는 일이죠. 하이리빙은 판매가 아니라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여기 하이리빙몰에서 내가 써본 바디 클린저 너도 써봐. 진짜 괜찮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비에서 답을 찾는 생활 플랫폼 하이리빙 쇼핑몰.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유통의 답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유통의 구조에 들여다봤더니 평균 마진율이 몇 프로? 40%. 예.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 마진율 최고 55%까지 달한다. 40%에서 50%, 55%? 그러면 그럼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을 때 550. 그걸 다 대형마트 사장님이 갖고 가는 마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제품을 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과 우리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유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받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곳에 가서 구입을 해요.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격리, 회계, 택배 서비스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광고, 마케팅까지도 하면서 마진을 몇 프로 챙겨간다? 예, 사업 소득의 유통 마진이 80%를 챙겨간다. 소비자는 몇 프로? 한 0.1%, 0.1% 주면서도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은 어떻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하이리빙 쇼핑몰은 제조 공장과 정말 제품을 치약 하나, 바디 클린저 하나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꼼꼼하게 따져서 엄선해서 그 품질 검증을 통해서 그 회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하이리빙 쇼핑몰과 어떤 일을 하냐면 하이리빙 쇼핑몰에서는 정리, 회계, 택배 서비스까지 다 해요. 근데 광고 마케팅은 누가 한다? 우리 회원들이 저처럼. 제가 열심히 써봤잖아요. 제가 뭐 송혜교, 김태희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바디 클린저 써봐서 그 느낌만큼은 정말 진솔하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저 같은 소비자들이 뭉친 거예요. 이런 소비자들이 뭉쳐서 광고 마케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리빙 쇼핑몰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어, 하이리빙 쇼핑몰도 이런 인건비 다 들어갔잖아요. 한 8% 정도 챙겨가고 우리 회원들에게는 최대 35%까지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유통 구조의 답이 있는데 우리가 직거래함으로써 생산자와 우리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광고와 유통 마진을 우리 소비자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이라는 거죠. 네, 그 기회를 하이리빙은 28년 전에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쇼핑 채널이 있어요. 주변에 이마트, 뭐, CU 편의점 너무 많고요. 쿠팡 진짜 빠르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들이 많습니다. 마켓컬리. 그러니까 하이리빙도 이렇게 다양한 쇼핑 채널의 한 가지예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 수익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눈 크게 뜨고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나의 소비는 그동안 누군가의 수입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입원. 근데 그 누군가의 수입원을 이제 나한테 기회를 주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이리빙몰을 주변에 이제 내가 먼저 연결이 돼서 써보고 좋은 느낌을 주변에 막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이리빙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시중에 광고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면 좀 시중에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렸으면 좋겠어. 근데 송혜교가 그 화장품 써서 정말 예뻐졌냐고요. 김태희가 진짜 그렇게 해서 예뻐졌냐고요. 오죽하면 이효리가 나는 그 제품을 써서 좋아진 게 아닌데 예뻐진 게 아닌데 도저히 양심상 광고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동안 한동안 광고를 안 했잖아요. 지금이야 다시 또 광고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도 우리 기존 그 기성세대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밀레니엄 세대의 85%가 전통 광고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직접 소비를 해본 소비자의 어떤 광고, 그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더 믿는다라는 거죠. 소비자를 향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한계에 도달했다. 기업은 소비자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직접적인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게 그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광고하면서 그러면 하이리빙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좀 더 알아볼게요. 하이리빙은 그 9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자본금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2천여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설립 배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정말 우리 국내 이런 세제 시장, 그 세제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걸 보면서 정부에서가 안 되겠다. 우리 국내 유통을 지켜야겠다. 정말 나라 사랑에서 시작된 국내 유통 하이리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마케팅에 밀려가지고 정말 무너지는 그런 회사들, 중소기업들을 육성시켜야겠다. 그리고 저처럼 지금 이 결혼해가지고 이 전업주부들 얼마나 많은 그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근데 저처럼 아주 작게 시작은 됐지만 정말 전문적인 이 하이리빙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 이렇게 고용 창출의 기회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대기업이 주도하던 유통을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으로서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하이리빙을 제가 접하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서 바디 클린저 그 비교 실험에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바디버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신 것처럼 내 몸에 쌓이는 화학 물질의 총량이에요. 경피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대물림 된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관리되지 않은 이 몸으로 인해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아이한테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쓰는 세제,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얼굴 나와야 되는데 내 얼굴이 지금 이게 안 늘어나. 이거 말까요? 엄마의 바디버든 다 해서 너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 미국 환경활동단체에서 신생아 재대열 조사를 했더니 200여 동의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엄마 몸에 축적된 유해물질은 태반, 탯줄을 통해서 아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바디 클린저를 저희 아이 아토피 때문에 쓰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써서 버린 그 물이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라야겠구나. 네. 근데 참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에는 이런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도 그 성분이 들어있는 락스나 이런 게 마트에 진열돼 있더라고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소비자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문구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 제품 하나를 올렸을 때 이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이브링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식물 성분이라는데 세탁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환경 지키려고 했는데 세탁이 안 된다? 그럼 과연 소비자들이 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리딩에서는 강력한 세척력과 안심 성분 둘 다 잡을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세제가 이 액체 세제 하나만 비교해 보더라도 덴마크 효소로 세척은 강력하게 알로에베라 식물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생활 공간, 일상의 오염은 물론 경제성까지 다 잡은 덴마크 효소 과학 그 원리로 만들어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고요. 포인트 2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거.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금 석유에서 추출한 거는 다시 바다에 버려져요. 근데 옥수수 이렇게 코코넛에서 추출한 거는 다시 안전하게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너무도 괜찮은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포인트 셋은 유해 성분 5가지가 첨가되지 않은 바디버든 앞에서 제가 걱정했던 그런 바디버든 걱정을 싹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제 하나에도 온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나온 그 제품이 유통되는 하이리빙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반한 거예요. 예, 뭐 형광증백제, 에탄올, 뭐 점증제, 인산염, 뭐 파라벤, 예, 이런 식으로 유해한 성분들을 다 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바디버드는 우리가 일정 기간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잃은데 뭐 파라벤, 형광증백제 등의 화학 물질이 체내에 쌓이면 피부 건조, 가려움, 피부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그렇게 생겨난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이리빙의 바디 클린저를 바꾸고 세제를 바꾸고 그다음에 장 환경을 좋게 만들면서 아이의 아토피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저희 아주버니가 소아과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조카가 엄청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소아과의 그 제약회사에서 갖다 주는 그런 그 약제, 그 뭐지? 화장품, 그러니까 로션 이런 것들. 근데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그 제품들을 택배에 싸가지고 다 제주에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하이리빙을 만났고 하이리빙에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7, 8년? 그 정도는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쓴 그 애들을 보면 예,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피부가 막 얇아진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세제가 정말 탁월하다라는 거. 제가 막 세제 얘기하면서 너무 막 시간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물에 푼 독은 조만간 다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내가 쓰는 제품 하나하나 잘 골라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와 정부가 정말 어떤 시스템의 유수성을 인정하면서 많은 상들을 받았고요. 이번에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이제 6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고, 제품 구성이 이렇게 분별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농수산식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쓰면서 다양하게 소비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면 연금 수입이 된다라는 그 점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좀 이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늘 쓰는 뭐 간장, 뭐 고추장, 이런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일반 마트와 하이리빙 마트를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비교했는데 한 달이면 한 12만 5천 원, 1년이면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소비한다면, 이걸 하이리빙몰에서 소비한다면 반복 소득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이리빙에서 바꿔 쓰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음, 제가 수입, 자, 여기 그 수입이 있는데요. 제가 생활비를, 잠시만요. 슬라이드 하나가 제가 생활비를 하이리빅에서 바꿔 쓰면서 저로 인해서 많은 또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 주변에 그 소비자 애용자 클럽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참, 네. 이렇게 생겨나면서 제가 500만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런, 잠시만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 여기서는 이제 500만 시점이 되는, 네, 네,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제 제 저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500만 시점이 되는 저를 17%가 된 거예요, 제가.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한 달에 한 30만 정도, 30만 점 정도 쓰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매출이 100만 이렇게 일부러 500만 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00만의 17%는 85만 원. 그리고 A에서 E까지 이렇게 다 매출을 했을 때 100만 이상이니까 40만 점 이상이고 120만 점 이하이기 때문에 6%에 해당됩니다. 그런 A부터 E를 모아서 이 밑에서부터 빼주면은 30만 원 정도를 빼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의 수입은 제가 받는 캐시백은 한 55만 원 정도 돼요. 예, 5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다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요.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걸 한 1억 5천 정도 줬을 때 한 70만 원, 6,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제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본을 들이지 않았는데 내 생활비만 지출을 했는데 마트를 바꿈으로써 내가 다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입이 매달 생겨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큰 수입이에요. 예, 자산 소득이 되는 거죠.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산업에 참여하는 데 있다. 굳이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만 바꾸어 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이다. 이렇게 대형 쇼핑몰에서 아까 몇 프로? 0.1% 돌려받아요. 하이리빙은 3%에서 35% 돌려받습니다. 예.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150원, 여기 15만 원 썼을 때 3,000원, 벌써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점점점 해서 140배까지 600만 원을 썼을 때 여기 6,000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 하이리빙에서의 그 기회가 너무도 큰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은 개인 캐시백으로 끝나는데 오른쪽 하이리빙은 복합 캐시백, 나와 함께 같이 쓴 이 애용자 클럽이 함께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500만을 독립한 A를 하위 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 플러스 마이너스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로 퍼스널 이렇게 했을 때 530만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프론티어 마스터라는 그런 직급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월 수입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연금성 수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생필품 재구매에 있습니다. 저 회원의 증가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매달 신상품이 이제 올라오면서 새로운 제품을 쓰게 되면서 매출이 또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함께 팀워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볼륨을 높여가지고 이제 제가 500만 프랜차이즈를 아까 디지털 빌딩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 500만 프랜차이즈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형성한 나를 마스터라고 합니다. 예. 이런 저한테는요. 마스터 직급에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학자금 중학생 60, 고등학생 140, 대학생 300만 원 정도, 그다음 부부 동반 해외여행 연간 성취 보너스까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저를 보고, 아, C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중에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런 C가 다섯 그룹을 프랜차이즈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런 C를 하이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하이 마스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갔는데, 아까 250에서 500으로 껑충 뛰었죠. 이게 전체 매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학자금 똑같고요. 여행 2번의 여행이 주어지고 연간 성취 보너스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 그 다음에 로얄 오너까지 수입이 점점점 올라가는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하이리빙. 하이리빙엔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뭘 하느냐? 애용을 해보셔야죠. 마트를 바꿔서 하이리빙에서 정말 그 괜찮다는 제품들을 써보고 자랑하고 그러려면 또 배우면서 자랑을 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팀워크로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나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면서 팀워크로 할 수 있는 이런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서 하이리빙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국제소득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쇼핑몰을 만든다.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쇼핑몰이 가상공간에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내 쇼핑몰에서 소비를 한다.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비를 한다. 내가 써본 제품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국제소득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래서 하이리빙에서 구매를 하면서요. 바꿔 쓰면서 이렇게 알아보기. 불만족스러우면 반품하면 되고요. 만족스러우면 꾸준하게 소비하시고 소비하면서 주변에 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몰 비즈니스가 되고요. 체계적으로 내가 일로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을 배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리빙은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일자리, 연금성 수입, 건강을 지키고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행까지 다니면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도구입니다.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파가고 뭔가 좀 우울하고 이런 모습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분 아십니까? 그 가천대학교 총장님, 이길려 총장님이신데요. 이 왼쪽의 사진이 66세의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93세의 사진이거든요. 30년 가까이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건지 우리 하이리빙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나이 들어간다면 이런 모습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활기차 보이고 너무 능력 있는 이런 모습. 100세 시대에 여기 보시면 김영석 교수님 정말 100세가 넘으셨는데 30세까지는 나를 성장시키고 65세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고
90세까지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래요. 하이리빙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예, 오늘 여러분께 최고의 기회 하이리빙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희망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